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5월 1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코인 스캔들, 김남국 의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게이트,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여기에 취재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단독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충격적인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나온 김남국 의원 관련 기사를 먼저 한꺼번에 일단 제목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신문 제목을 보시면은 동아일보에서는 여당이 김남국이 의원직 이용해서 코인 투자를 했다. 그리고 FIU 금융정보분석원이죠. 여기서 이상 거래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FIU에서는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무위에서,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김남국 코인, 그리고 SG 사태, 그 주가 조작 사건이죠. 현안 질의가 열렸고, 그리고 또 조선일보에서는 김남국 한 달 된 신생 코인에 30억 원을 몰빵했다. 클레이페이 토큰. 작년에 위믹스 51만 개 갈아탄 뒤에 3배가 급등했다. 이후 100분의 1 토막이 났다. 롤러코스터로 막 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P2E 게임 국회 로비 소문이 있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 되나. 또 P2E 게임이라고 게임 아이템을 이 가상화폐 코인으로 활용하는 그런 또 그 게임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국회에 로비했다. 이런 소문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2년 전에 게임머니는 코인, 이 게임머니를 바로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고 위믹스와 연관돼서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자,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의혹도 있다. 자, 이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혹에 여야 코인도 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시킨다. 이런 이야기. 자, 이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의혹. 여기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아침에 어제 저녁에 2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 먼저, 단독 보도 첫 번째 것은 이겁니다. 이 SBS가 보도를 한 건데, 김남국 상임위 중 위믹스 매매 국회법 징계 사유. 자, SBS가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보도를 한 거고 오늘도 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작년에 국회 상임위원회 이 김남국은 법사위원회죠. 본인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인데 계속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충돌을 했죠. 뭐 충돌을 했다기보다 일방적으로 제압을 당하는 막 시비를 걸었다가 제압을 당하는 그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그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봤을 때는 김남국이 상당히 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자,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뭐 질문을 하구나. 물론 뭐 엉터리 질문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법사위 하면서도 정신은 온통 코인에 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한 것들이 결국 그것 때문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모 교수를 그 어머니의 자매 이모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정말 코인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작년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도 거래를 했던 정황이 발견됐다. 이게 사실이면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작년 11월 7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그때 이태원 참사 당일에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고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것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막 벌였죠. 김남국 의원도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2022년 11월 7일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막 따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 코인 전문가가 그날 11월 7일 당일 김남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살펴봤더니 상임위 마지막 발언 뒤 7분 후에 마지막 발언을 하고 7분 후에 오후 6시 48분에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가 됐다. 막 발언을 하고 나서 7분 뒤에 바로 이것을 또 열어서 발언하고 나서 휴대전화 열어서 계속 이거 살핀 거죠. 그리고 그래서 회의 중간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또 올해 3월 22일에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중에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있고 오전 10시 17분에 시작한 소위가 오후 6시 21분에 끝났는데 그 중간 오후 2시 32분에 위믹스 코인을 팔았다. 회의에 참석해서 계속 이것만 한 겁니다. 회의가 길었던 만큼 두 차례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거래는 회의 중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시간상. 그리고 김남국은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1개월 사이에 모두 136차례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팔았는데 다 일가시간입니다. 주식은 그 주식 거래 시간이 있지만은 이 코인은 가상화폐는 24시간 돌아가죠. 외국에서도 막 그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는데 지금 코인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24시간 거의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이 거래소 이 장을 보고 팔고 막 올라갈 때는 이 팔고 사고 안 내려갈 때는 팔고 막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좀비 코인 좀비 같은 사람이다. 코인 좀비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코인 좀비 국회의원 김남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거 그냥 막 투기를 막 한 거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중 사적인 투자를 한 셈인데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자, 검찰의 수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FIU가 이 검찰에서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하면서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의 수사도 받아야 되고 국회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과연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문제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단독보도 2탄입니다. YTN이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단독보도를 했는데 김남국 한동훈 청문회 진행 중에 코인 투자 의혹. 자, 한동훈 청문회 그때 벼르고 벼르셨죠. 민주당이. 한동훈 청문회 그 진행 중에 코인 투자 의혹. 그때 법사위에서 그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어도 코인을 팔거나 투자 활동을 벌인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하고 이자까지 챙긴 것으로 보인다. 자, 5월에 국회 법사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자,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코미디가 하나 일어났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모 교수. 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장관 딸 학업 관리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모 교수, 이시성을 가진 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이 논문을 하나 들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이모하고 같이 한동훈 어리둥절 누가 같이 썼다고요? 김남국 이모하고요. 이모 한동훈 제 딸이요. 김남국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엉터리로 밝혀졌는데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다음날 새벽 3시 반 17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YTN이 김남국 것으로 또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코인업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니까 인사청문회 당일 이뤄진 가상화폐 투자 기록이 발견됐다. 이모 막 이렇게 하던 그 시점에 자,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 제출에 이어서 금수완박 용어를 두고 대립을 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오전 11시 37분. 그런데 그럼 정회를 했을 때 코인 투자를 했을까? 그것도 아니고 정회를 했을 때도 했겠죠. 그런데 정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여야 공방이 막 한창이던 11시 15분부터 20분, 37분에 정회가 됐습니다. 막 공방을 벌이다가 공방이 막 벌어지는 11시 15분부터 20분까지 해당 지갑에서 가상화폐가 오고 간 기록이 6건이 발견됐습니다. 자, 15분부터 20분, 5분 사이에 가상화폐를
팔고 사고 6건. 막 그 사이에 다른 의원들은 막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고 있고 본인도 끼어들어서 막 하다가 딱 끝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또 이거 하다가 또 질문하고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죠.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10일 새벽에도 3시 15분부터 2분 동안 10일 새벽 3시 15분 2분 동안 가상화폐 거래가 3차례 이루어졌다. 코인 전문가는 지갑 내역을 살펴본 코인 전문가는 이 코인이 다른 사람이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이 체인으로 이렇게 엮어서 블록을 만들어 놔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가 됩니다. 상대방 지갑도 충분히 들여다 볼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지갑 내역을 살펴본 코인 전문가는 특정 코인을 판 것은 물론이고 가상화폐로 만든 일종의 온라인 금융 상품인 디파이를 이용해서 코인을 또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는 활동이 대다수였다. 인사청문회 하면서. 자, 이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시작 전 오전 7시 32분부터 회의 시작 시간 30분을 앞둔 오전 9시 28분까지 13차례. 그러니까 회의 준비 안 하고 코인에 그냥 몰빵을 한 거죠.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부터 20여 분 동안에도 9차례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남아있다. 장경태 의원이 같은 동료죠.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김남국이 검소하다. 밥을 먹을 때도 국회 구내식당에서 뭐 3천 몇백 원짜리 먹었다. 자기와. 코인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빨리 후딱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또 코인 거래하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건수는 최소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게 치열하게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비쳤는데 그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한 거였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모 교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민의 세비를 받아서 2억 원 가까이 세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9명의 보좌진 월급까지 다 그 국민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죠, 국회의원. 그러면서 그 일은 전혀 엉뚱하게 하고 자기 재산 불리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자기 재산인가 또 다른 어떤 제3의 손이 있는 것 아닌가 대선 자금과 그런 게 낸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만나본 여러 사람의 김남국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김남국이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무슨 대선 자금을 대신 뭐 투자를 하고 몰빵을 하고 할 사람이 아니다. 성격이.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돈을 불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행 실정도 맡고 나중에는 온라인 소통 단장도 맡았는데 그 직함까지 온라인 소통 단장 이 직함까지 본인의 이 코인 수익을 늘리는데 활용을 했다. 그런 보도도 나왔었죠. NFT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이용한 이재명 펀더를 만들어서 그것이 널리 본인이 홍보를 하니까는 NFT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갔고 그때 본인이 갖고 있던 위믹스도 NFT 기반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단장, 온라인 소통 단장 이 지위도 본인의 코인을 가격을 올리는데 활용을 했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분석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은 오늘도 하루 종일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나오는 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신문에 오늘 주요 언론의 주요 조간의 일면 톱은 좀 다양한데 일단 중앙일보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 그리고 사이드 일면 톱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종식 선언 코로나야 빠이빠이 그리고 사이드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북 제재 풀어달라 해 과거 정부에서 결국 군이 골병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요즘 이 합법을 보면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 돈에 의한 거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4.19 기념식에서
앞줄에 딱 앉혀놓고 사기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한 건지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해석을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전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날카롭게 뼈 때리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혁신위원회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참석을 했죠.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문 전 대통령 직접 겨냥해서 이례적 발언을 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 4.19 군사합의도 했죠. 북한과 군사합의도 했죠. 윤 대통령이 탈원전 등 전 정부 정책을 비판한 이론 많지만 문재인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한 건 이례적이다. 정책을 비판을 했지만 지금 문재인 군 통수권자 당시 문재인이었죠. 직접 겨냥을 한 겁니다. 자발적 비핵화란 북한의 선의에 기댄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실패가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만 고도화한 반면에 우리 군 안보 역량엔 타격을 입혔다.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그래서 3면에 보시면은 또 다른 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죠. 그 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를 했는데 자 중앙일보 3면 보시면은 윤 대통령 문 정부의 K 방역 국민 희생 담보한 정치 방역이다. 또 문재인을 내렸습니다. K 방역 자하자찬을 했죠. 문재인 초기에 그렇게 실패를 해놓고도 K 방역 자하자찬을 했는데 그것을 따끔하게 질책을 한 겁니다. 코로나19 정식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을 이념 방역, 정치 방역 이렇게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결국 국민이 재산권, 영업권 제한을 받으면서도 무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무리하게 막 했는데도 따라주셨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으면은 그걸 최우선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 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왜 K방역이 자아자찬이었는지. 자, 윤석열 대통령이 든 사례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대한의사협회의 6차례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점. 그때 시진핑 한번 만나려고 그렇게 통제도 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이 나왔었죠. 그리고 신도 반발로 부작용이 뻔한데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점. 청와대 정부의 방역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 아닌 이념적 성향의 인사들에게 맡긴 점. 이런 것을 들어서 정치적 이념적 방역의 문제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랑했던 K방역은 과학적 데이터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것이었다. 엄밀히 말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향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아주 강하게 세밀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일면 톱 기사. 장훈 선수 기억하시죠? 일본에서 그 타자로 활동했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 조선일보가 장훈 선수를 인터뷰를 했는데 장훈 선수가 히로시마 원폭의 생존 피폭자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원폭의 누나 1호 위령비 참배 결단에 감사하다. 히로시마 생존 피폭자인 일본 야구의 전설 장훈 인터뷰. 제일동포 2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장훈, 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 83세네요.
히로시마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순간을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을 적으로 돌렸을 때 제일 교포들 너무 괴로웠다. 이제는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일보 이 관련 기사 3면을 보시겠습니다. 3면 보시면 비장한 말을 합니다. 장훈 선수가 내 조국인이 말할 수 있다. 사과하라. 돈 내라.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절대 당했으면 안 됐는데 약해서 나라를 뺏긴 거다. 이제 프라이드 갖고 일본과 대등하게 손잡아야 된다. 한일 관계 녹여준 윤석열 대통령 한반도의 진짜 사나이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면 큰일 나니까 아무도 말 안 하지만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제일 교포니까 한국이 내 조국이니까 말할게요. 언제까지 일본에 사과하라. 돈 내라. 반복해야 하나요?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센 놈이 약한 놈 먹고 사는 시대였고 우린 약해서 나라를 뺏겼죠. 절대 그렇게 당하면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도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본과 대등하게 손을 잡고 이웃 나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반일 같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웃 나라 일본을 적으로 돌렸을 때 우리 제1교포는 너무 괴로웠다. 그만큼 지금 한일 관계의 눈을 녹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일본식 존칭이죠. 윤상은 역시 멋있는 구석이 있어요. 한반도의 진짜 사나이예요. 5월 10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